진짜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가짜 대단지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짜 대단지 아파트와 가짜 대단지 아파트를 구별할 줄 모르더라. 자, 그래서 우리 실례를 들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가장 큰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인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9,510세대. 네, 그래서 자, 이것은 지금 이제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거는 슈퍼 초대단지입니다. 초대단지. 자, 이거는 누구도 의견을 분분하지 않습니다. 네, 대단지 아파트와 우리가 대단지 아닌 아파트의 구별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으로 봅니다. 규제라고 봅니다. 규제. 그래서 규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국토법 규제도 있을 거고 건축법에 대한 규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우리 도정법에 대한 규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1000세대가 있습니다. 1000세대 아파트를 지을 때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공원이라든가 기부 체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1000세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부 체납, 도로, 네, 도로 확장이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원 5% 정도를 떼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공공기여 시설물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단지 아파트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대단지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500세대 이상은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5만 제곱미터, 5만 heb이죠. 5만 제곱미터 이상을 네,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5만 제곱미터 이상 1000세대 이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라고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4000세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초대단지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헬리오시티처럼 4000세대가 넘어가면은 무엇을 또 만들어줘야 됩니까? 이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1000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5% 공원 기부 체납해야 되고 도로 만들어줘야 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만들어줘야 되는데 4000세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9,500세대예요. 이 초등학교 2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해누리 초등학교 여기가 있겠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락 초등학교 이 2개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9,500세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단지 아파트를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게 단지 규모 자체가 아닙니다. 세대수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통도로가 없습니다. 헬리오시티에 가면요, 여기 관통도로가 없어요. 여기는 통경축 때문에 이 공원으로 지금 네, 만들어 놓은 거고 어디에도 관통도로가 없습니다. 만약에 관통도로를 중간에 끊게 되면은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를 A라고 보고 밑에를 B라고 두면은 A와 B 단지는 구별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반포자입니다. 반포자에도 3400세대 급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소방도로 들어가는 이 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통도로가 없어요. 만약에 관통도로가 여기 들어가 있다. 4차선 도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기가 A, B로 해서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관통도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큰 대단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의 이점은 대규모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커뮤니티죠. 이것이 이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단지가 너무 크게 되면은 커뮤니티를 이용하기에 너무 크다 보니까 단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용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내 단지가 갖고 있는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이것이 역세권의 근처에 있는지 커뮤니티의 근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단지 안에서 가격 차이가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상업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지금 주상복합도 있죠. 오히려 주상복합이 지금 오히려 커뮤니티를 이용하기에 또 오히려 더 좋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은 보시면은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700에서 1000세대 미만이 오히려 더 네, 단지를 이용하기에 더 쾌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초대단지 아파트를 지금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재건축을 하고 있는 이미 만들어진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대단지이기 때문에 대단지로 재건축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미 도로라든가 이게 폐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대략 보시면은 뭐 700에서 1000세대 미만급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대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밑에서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를 구분하는 지금 관통도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단지를 구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를 보시면은 관통도로가 2개 있습니다. 2개. 지하로 내려가요. 이 관통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지하로 내려가니까 단지 전체는 어떻습니까? 지상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파트 요즘에 짓는 아파트는 지상을 공원화시키죠. 지상을 지금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지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의 큰 단지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관통도로가 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단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제 부산의 321피치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관통도로가 없습니다. 중간에 관통이 되지 않죠. 남북으로도 관통도로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의 큰 단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혁신도, 여기도 촉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촉진 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관통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하나의 큰 단지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단지가 구분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7구역, 뭐 S구역이라고 해서 7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도가 안 되죠. 여기 폐도가. 내려가는 길은 폐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폐도가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이 도로가 3개예요. 그러면 이게 1단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 4번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각각을 본다는 겁니다. 각각. 이걸 묶어서 하나의 건설사가 들어와서 시공을 하니까 이걸 대단지로 보는 것은 80년대 논리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자, 1, 2, 3, 4단지로 묶어져 있는데 커뮤니티를 3단지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1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관통도로를 2개를 건너야 돼요. 길을. 4차선 도로를요 2개를 건너야 됩니다. 2개를 건너서 커뮤니티를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관통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관통도로 위에 우리가 지상으로 다닐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단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구분된 단지로 볼 것인가. 하나의 우리가 지금 1, 2, 3, 4단지가 하나의 건설사가 들어왔다. 단지가 너무 크게 되면은 컨소시엄을 많이 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컨소시엄이라는 문제 자체 아니에요. 단일 시공사다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관통도로에 따라서 단지가 나눠진 단지가 그 나눠진 단지 개별적으로 대단지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요즘의 기류죠. 그러면 여기서 1단지에 있는 1구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1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지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관통도로는 나눠졌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을 하더라도 어차피 1구역은 대단지가 안 되는 겁니다. 2도 마찬가지면 대단지가 안 돼요. 3도 마찬가지 대단지 안 되고 4도 대단지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1쪽에 있는 사람이 1단지에 있는 사람이 이 커뮤니티 만들었어. 4단지에 있는 사람은 커뮤니티 어떻게 건넙니까? 도로를 몇 개 건너야 돼요. 이게 3개를 건너야 됩니다. 3개. 4차선 도로를 3개 건너야 됩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눠서 차라리 개발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 있습니다. 양정자이. 양정자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양정 1구역 같은 경우는 단지가 3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100세대급인데 여기는 1단지, 여기 1단지죠. 여기는 2단지가 되겠죠. 여기는 3단지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건 대단지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뭐 지금 마케팅이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케팅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거는 전부 다 대단지가 아닌 겁니다. 이 커뮤니티 어디 지을 겁니까? 사실은 커뮤니티는 각각으로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동래합니다. 부산에 동래구에 있는 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단지로. 이걸 하나의 단지로 보는 거죠. 이걸 다.
1단지, 2단지, 3단지. 2단지 같은 경우는 211동 이 근처에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지 같은 경우는 302동, 303동 사이에 이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그럼 1단지에 있는 사람은 뭐 커뮤니티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나눠서 개발하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묶어서 지금 3,400대 있죠. 네, 33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네, 1단지가, 여기 2단지 같은 경우는 이건 대단지가 되겠죠. 네. 3단지도 대단지가 되겠죠. 네, 3단지도 대단지가 될 거고, 네, 1단지 같은 경우는 이건 대단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도로를 기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지상으로 다니는 도로를 우리가 이것이 구분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대단지냐 아니냐로 나누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대연동에 있는 혁신지구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이 규모가 굉장히 내려가는 길을 형산 터널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는 관통도로가 없죠. 관통도로가. 자, 관통도로가 없다. 단지 내로 구분하는 도로가 없다. 지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 다 있다. 이러면 이거는 하나의 단지로 봅니다. 하나의 1단지로 본다. 하나의 단지로 보고 이것을 대단지로 본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상구역, DH로 들어가는 우상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관통도로가 없습니다. 관통도로가 없죠. 나눠진 거, 위아래로 나눠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단지다.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하나의 단지가 크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큰 경우는 커뮤니티를 2개를 정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지를 구분하는 것이 지금 형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보시면 1000세대를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도 않고 대부분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1000세대가 아까처럼 여기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지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가 나눠져 있지 않는가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광안 7구역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거 대단지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거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왜 대단지가 아닙니까? 아니죠. 왜? 도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폐도가 안 되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1구역에 있는 사람들, 1단지에 있는 사람들, 1구역이라고 하죠. 1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묶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간평에 따라서 4구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커뮤니티가 어디 지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을 커뮤니티가 뭐 어떻게 대단지 아파트를 뭐 만들어서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거의 사기급입니다. 사기급.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구분이 됐다. 도로로 이렇게 구분이 된 곳은 차라리 나눠서 차라리 개발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고, 양정 1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커뮤니티를 다 같이 만들어야 돼. 1단지도 커뮤니티 만들어야 되고 2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3단지도 만들어야 된다. 커뮤니티를 이용하는데 도로를 건너서 커뮤니티를 이용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 쌍팔년도 시대에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고,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 자체가 도로에 대한 뭐 유용성, 이런 교통계획, 그리고 교통체증의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교통계획 수립 자체는 우리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 대수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지가 나누어진 경우는 아파트의 각 단지마다 커뮤니티가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한 거고, 전체 묶어서 세대수를 나눠서 대단지냐 아니냐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